뜨거워질 수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결혼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건데 결혼한다고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하지 말래요. 응? 아, 왜 벌써 결혼하려고 하냐. 아, 이 시기. 상대방이 아니라 시기가. 왜 결혼하려고 하냐. 너 혼자 더 살아봐라. 한참 그 얘기를 때인데.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후배들한테 결혼한다 그러면 야, 혼자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결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대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반대로 아내도 살다 너무 힘들면 지갑에 남편 사진을 이렇게 꺼내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서로 사진 보면서 결혼을 해 보면은 막상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뭐야 이런 건데 하라 그런 거야? 그런데 나만 이렇게 당혹스러운가? 이러고 또 SNS나 이런 걸 보면 다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해. 막 절대 싸우지 않아. 적자도 없어요. 뭐 이자율의 고민 이런 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만 문제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대하신다고 이제 하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이제 로맨스. 일종의 이제 신데렐라 동화책의 이제 후유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모든 모든 동화의 동화책의 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완전 매직으로 쫙 그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 남자들은 사실 결혼식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로망이 별로 없는데 많은 여성들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결혼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초전 맞아요, 시작인데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동복이나 등산복 이런 게 원래 결혼의 컨셉에는 좀 더 맞는. 결혼 전후가 완벽하게 달라서 당황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네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섬이 돼줄게 이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애가 되더라고요. 마음껏 놀으라.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막 밤에 막 이렇게 졸면서 게임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거 보면 애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 가장 돈도 덜 들지 않아요? 그것도 무료 게임만 해요. 무료 게임 아니에요? 그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주사위 굴리기도 주사위가 되게 비싼 게 있고요. 알아봐야겠네. 왜 자꾸 뭐가? 알아봐야겠네. 저는 연애할 때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놀러 오잖아요. 와서 그렇게 놔두라고 그래도 치우. 난리가 나요. 막 청소에 늦었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 아니 이것까지는 설거지를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저 친구가 아주 가정적이고 집안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했더니 지금 그때 잠깐 그게 하고 싶었었대요. 네?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많이 변해요, 여자가 많이 변해요? 여자가 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변하고 임신 전에 한번 변하고 예, 그건 여자가 변한다기보다는 엄마 역할이 많이 여자가 변한 거죠. 변하도록 하니까. 근데 그거는 또 그게 있어요. 남자들도 적당히 육아에 동참을 하면 그 변화폭을 훨씬 줄일 수 있죠. 남자가 필요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데 남자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치만큼 변했음에도 여자까지 불구하고. 같이. 남자는 멋있던 남자인 캐릭터를 잠시 가졌다가 원래 나로 잠깐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고 원래 나. 그 여성은 다른 분이 이렇게 오시는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도 좀 로맨틱했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저는 평소에 5년 전에 입었던 그냥 실크 잠옷을 입는데 보풀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집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입어요. 근데 저한테 제발 그런 거 입지 말라. 맞아요. 벗고 주무시라는 얘기죠. 아니 전적으로 또 그건 편하게 입고 싶어. 저는 사실 검소한 아내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나는 좀 차려입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그 저도 평소에 무거운 가방 들고 나기 싫을 때는 그냥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 비닐봉지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 들고 다니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고다. 비닐봉지. 저는 그 소박한 그 아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라는 거는
솔직히 싱글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이야. 대한민국에서. 아, 결혼해 보면은 너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었니? 이러면 새로운 갈등. 그러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과 함께 너는 누구니? 우린 왜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엉겨붙고 거기다 이제 확장된 가족 관계. 그런데 굉장히 예의를 끼쳐야 되는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수많은 관계들이 생기면서 불안정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빚이 생기고 또 아기를 낳으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해요. 그래서 행복, 안정, 로맨스가 있을 줄 알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의 문을 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고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무한 책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은 통제로 시작되죠. 옛날에는 야 계속 마시자, 계속 마셔, 계속 마셔. 찜질방 갔다 가본데 그런데 집에 가야 돼. 이 통제. 여자들도 막 다 사, 괜찮아, 다 사. 12개월 할배 다 사 그랬는데 다 살 수가 없는 그 통제. 근데 애기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되죠. 이제는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얘는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애기를 제가 처음에 낳고 애기가 딱 왔는데 얘를 딱 눕혀놨는데 이제 얘는 내가 없으면 죽는구나. 이 딱 그 압박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영화를 포기했었어요. 드라마는 6개월 동안 이제 7개월 동안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매달 이제 수입이 오니까 안정적인데 영화는 이제 한번 계약하면은 6개월 될지 1년 될지 만약 기다려야 되는 그 고정 수입만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생기고 결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영화는 이제 접고 방송 위주로 이제 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딱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배우자는 이 사람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지라고 기대하지만 결혼하면 나의 부족함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가 막 나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너는 그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하고의 삼각구도 시댁 친정하고의 사각구도 오각구도가 되면서 거의 갈등의 폭풍이. 그래서 잘 먹는 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처먹는 게 싫어가지고 이혼한다고 막 그것처럼 갈등이 엄청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 그래프가 보통 3년 차 때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 같으세요? 한 10년 가면 10년? 이제 죽지 않을까요? 10년? 30년? 30년? 나이가 들어서. 도장 찍을 때.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요. 네, 그냥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방치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는 지금 갈등이 생겼어. 근데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풀어갈까. 이거에 대한 그게 없을 때 방치시켰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이 하루 대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루에 15분만 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줄어든대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면이 없으니까 어쨌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들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 그냥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사람 남자 친구야. 사람.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남녀공 합반 다녔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보다는 남자애들하고 할 얘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친구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지혜야 절대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 조심해.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연락하고 신경 쓰여요 남자들. 신경 많이 이게 쓰는 얼굴 책 거기에 내 아내 사진을 올렸더니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라고 하잖아.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전현무한테 연락 오는 건 뭐라고 안 하죠? 전현무는 결혼한 여자한테 연락 잘 안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저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좀 바쁘니까 음식을 그때그때만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무조건 냉동실에 이렇게 일단 넣고 보는 거죠. 근데 넣고 보는데 이제 음식을 딱 급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제 일단 그걸 해동을 시키는데 처음에 괜찮다 싶을 때 바로 넣으면은 해동하면은 굉장히 그게 싱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아니 이거를 언제 했어? 바쁜데 언제 늦게 하는 걸 언제 너무 감동할 때
제가 냉동실에서 끝냈다고 말을 못하니까 다 금방 해. 내가 이제 결혼하지 말고 금방 해.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남편의 일기를 몰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뭐 의심하고 막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야. 아, 오늘은 좋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 만났을까? 근데 그거 저는 보면 안 돼. 가끔 남편이 제 걸 봐줬으면 좋겠어서 일기를 막 써놓거든요. 나 이런 정말요? 마음이었는데 진짜? 내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귀여우시다.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 딱 옆에 정말요? 두는데도 절대 안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몰래 봤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정말 안 얘기 하는 좀 게 들어보자.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는 진짜 엉엉 울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저랑 예전에 싸웠을 때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글로 보면 더 아픈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막 글로 써놓으니까 이거는 여기 묘사된 나랑 어떻게 살지? 나랑 살 생각이 아닌 거구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몰래 본 거잖아요.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면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뭔가 운 티가 나니까 남편이 와서 왜 그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너랑 약간 그 푸는 방식이 달라서 그냥 혼자 갖고 있다가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여기다 배설을 해놓은 거다. 나는 시원하게 배설을 해놓고 물까지 다 내렸는데 너는 왜 거기 가서 냄새를 맡고 있느냐 킁킁거리며.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깨닫고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욱해서 그 당시 막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해서 푸는 분들은 상당 부분은 안 해도 될 얘기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조금 민감한 편이기도 하지만 잘 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 핸드폰 패턴 풀릴까봐 언젠가부터 지문이 지금 있잖아. 아 이렇게 질문을 이게 할까 잘 때 봐. 여자들이 너무 한다는 거지. 진짜요? 아, 진짜 그 대문 저도 열리니까 잘 때 남편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러고 자요. 분들은 지문 안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할까 봐. 진짜요? 의외로 사람들 잘 때 남편은 이렇게 해서 그럼 안 하고 찍는 거야. 이제 이러고 자든지 조심해야 돼. 죽어도 손 공개하세요. 그런 거죠.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올게. 어떤 현실과 일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아,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 일 때문에 저녁을 먹어. 거래처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제 저녁 약속을 하든 그럴 때 상가집을 간다든지 또 남자들하고 뭐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했을 때 자기야 어디야? 그러면은 다 왔어. 집 앞에 주차하고 있어. 근데 주차 안 하고 있거든요. 약속장소에 아직 술은 먹고 있거나 뭐 아직 출발을 안 했고. 옷 같은 거 하나 샀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도 작은 것인데도 사고 나서 아 이거 누가 준 거야.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게 있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동생이랑 나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갔는데 그냥 오늘 뭐 했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루 종일 일 갔는데 나만 미안하게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미안해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해요. 나 다이어트 할게. 하고선 맨날 집에서 뭐 먹고 있죠. 근데 여자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거짓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전에 그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술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술이 만취가 됐는데 들어와서 집사람을 보면서 그 여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람이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가끔 이제 웃으면서 그때 그 여인 잘 있냐고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이 반찬을 아빠가 좀 탐할 때가 있어요. 저럴 때 있어. 있어. 나도 있어. 저럴 때 있어. 그때 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 좀 삐진 상태를 보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삐졌어? 이렇게 그 상황은 안 맞으면 내가 왜 이렇게 찌질 한마디 했는데 하루 정도 저랑 얘기 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내가 던진 말 중에 우리 신랑이 살면서 제일 상처받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결혼한다 그래도 이제
이제 나하고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리 없다 그러죠. 만나서 살고 있는 걸 후회한다는 뜻인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절대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애 낳고 살쪘다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맞아, 남자를 많이 해. 와이프가 많이 참다가 이제 터져가지고요. 그때 한번 대박으로 싸운 게 아니라 꾸지람을 받았죠. 참 와이프가 말을 잘해요. 모든 와이프는 많이 잘해.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얘기를 듣고 나면 다 제 잘못이에요. 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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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굴.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어.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여대에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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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성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고. 뭐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의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개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야누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맞아.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